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처분 신청 관련 사건입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과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가 의결된 부분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라틴어 법 격언 중에 렉스 딜라티오네스 에포레트,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법 격언에 충실한 제도인 가처분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웅입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엄청난 관심사였는데요.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가처분이란 잠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정해놓은 처분이란 뜻입니다. 네네. 법률에서 가짜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짜는 임시 또는 잠정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가압류도 같고요. 예예. 임시적, 잠정적인 압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보통 가처분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금지 가처분과 정지 가처분입니다. 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가처분과 어떤 행위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멈추어달라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예.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가처분으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로서는 인격권과 소유권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그럼 실제 사건을 좀 통해서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보면 좋겠네요.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피해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인이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강간범, 성폭행범, 성추행범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등을 사용해서 자신을 모욕, 비하하고 인신공격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그리고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네. 피해자, 그러니까 신청인이죠. 예. 네.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신의 명예훼손,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보류 게시판으로 이동 등의 조치를 해서 이 게시물에 대해서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1분 이상 방치될 경우에 한 건당 100만 원씩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이제 관리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인데요. 자, 법원은 이와 같은 삭제, 블라인드, 보류 게시판 이동, 그리고 이것을 방치했을 때 100만 원씩 내라라는 가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이 사건은 비록 1심이지만 인격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예. 우선 피해자, 그러니까 신청인이 주장한 자신의 인격권을 근거로 주장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지 않도록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임시적 금지 단어를 지정해서 검색이나 노출에 제한되도록 해달라고 조치를 요구했고요. 예. 나아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죠, 경고나 이용 정지 등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 법원은 사이트 관리자님 피신청인에게 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가처분 신청인이 사이트 관리자인 피신청인에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글을 삭제하고 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1회당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 신청인에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사실 뭐 특정 댓글이나 게시물로 명예훼손 문제가 지속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사건처럼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이 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죠. 네. 그 합의금이나 아니면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중간에 해당되는 사과글이 올라오게끔 해서 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적인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한 삭제 요청인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민사적 삭제 청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조치는 원상 회복적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인터넷상으로 유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이 사례가 바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본안 소송, 그러니까 그 삭제를 요구하는 그 민사 소송이죠. 이 소송에 앞서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만족을 가져오는 삭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지도 다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예. 신문길도 1차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없이 본안 소송인 비대위 전환 무효 소송으로만 다툰다면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안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소각하 판결, 그런 형식 판결, 본안 실질심사를 가보지도 못하고 형식 판결로만 패소 판결을 받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이 바로 가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가처분이란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위협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사법 명령을 말합니다. 금지 명령을 금지 가처분, 정지 명령을 효력 정지 가처분, 수행 명령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라고 우리 법은 규정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부르고 있고 의미는 같습니다. 자, 오늘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가처분 신청 이제 많이 들어봤더라도 직접 하게 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조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가처분 신청서나 소송의 그 청구 취지에 작성한 변호사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그 어떤 판결이나 결정 주문의 집행력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해당되는 사안을 그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신 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